근데 지금 전세난이 굉장히 지금 심한 상황인데 이 부동산에 관련된 우리 전세 입법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 입법을 다시 또 손보겠다는 얘기가 좀 임대차 예. 네. 임대차 3법이죠. 근데 네. 그 중에 2개 법은 손보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아까 전에 했던 게 그 4년 원래는 2년이었던 게 4년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 예. 이제 정착 단계로 돼 가고 있는데 바뀝니까? 그래도 지금 현재 뭐 2년 플러스 2년 하는 게 많은 문제를 좀 낳고 있긴 하죠. 그런데 그런가요? 2년 이후에 하고 4년 지나서 갑자기 지금까지 못 올렸으니까 확 올려버린다든지 뭐 이런 문제들이 좀 있긴 한데 이제 그런 부분을 손대겠다는 이야기로 저는 들립니다. 지금은 제가 들어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전세값이 떨어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답니다. 떨어지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임대차 3법에 와여서 나는 5% 올리겠다 이렇게 하면은 옹이면 되는 거죠. 그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아 이거 경제 논리로 통하는 거네요. 예. 그 이제 좀 젊은 이런 분들을 보면은 조그마한 데 들어가 살고 있는데 2년 계약 기간이 끝나니까 걱정을 하더라고요. 하는데 이미 주변에 보면은 이 전세값은 확실히 좀 하향적인 그런 경향을 보이더라고요. 지금은. 그러나 하향한다고 해서 임대차 3법을 둔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항상 저는 좀 선제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정책을 효율적으로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보죠. 근데 임대차법도 문제가 있는 게 이제 지금 그건 전세에 지금은 포커스가 좀 많이 맞춰져 있지만 사실 지금 보면 월세 전환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전세에서 월세로 움직여 나가고 있는 추세여서 저는 월세 부분을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반드시 2+2 이것만의 문제는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이제 상황 변화까지도 좀 더 다 포괄해서 이 문제를 좀 다뤘으면 좋겠다 싶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저도 이사를 가야 돼서 집을 내놨는데 지금 3년째 집이 안 팔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네요. 전세를 내놓으십시오. 전세를 내놓아도 심지어 안 옵니다. 아니 오늘 홍보가 됐으니까. 그렇죠. 홍보가 됐. 자, 그 이제 부동산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부산의 부동산이 지금 마린시티를 개발하겠다고 거기 엄청 막히거든요. 네. 저희 그 근처에서 약속을 하면 살짝 무서워요. 저는 아예 토요일, 일요일은 해운대 쪽으로 들어갈 생각을 아예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광안대교를 탈 생각을 아예 안 하죠. 근데 그걸 왜 개발을 하죠? 옛날에 만들었던 10층, 12층짜리가 잔뜩 있죠. 예. 그렇죠. 그걸 전부 이제 초고층으로 초고층으로 만든다는 거죠. 하겠다는 거. 되는 것만 계속 밀어주다 보면 결국 사람들은 다 부산이 약간 수도권에서 소외된 지방으로서의 어떤 그 디메리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안 좋은 점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부산 안에서 또 소외를 시키고 있어요. 그렇죠. 보통 사람들이 이제 관광객들을 오면은 해운대 마린시티 있고 한 이쪽 광안대교하고 수영 남구 이쪽이 부산이라고 보지만 사실 지금 서구나 이쪽으로 가보면 서구나 원도심으로 가보면 정말 이 해운대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또 그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균형을 좀 맞춘 도시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근데 그렇게 균형을 맞추는 도시를 만들려면 이제 도시 재생 개념 뭐 이런 것들이 들어서야 되고 그것 때문에 사실 뭐 박근혜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정부 때 많이 노력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도시 재생 개념도 아마 이 정권에서는 아마 전혀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고요. 벌써 부산시가 지금 부산시의 조직 지금 혁신을 하고 있는데 그 조직 혁신 안에도 도시재생 관련한 국을 아예 없애버리더라고요. 그 부서가 없어졌어요? 예, 그걸 통합해가지고 그냥 도시 관리 형태로 큰 틀에서 도시공사에다가 포함시켜버리는 거죠. 뭐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이건 정말 이명박 정부 때 말했던 기업 중심의 시장 중심의 신자유주의적인 어떤 그런 세계관 이걸로 꽉 차 있는 정부가 들어섰고 그런 생각들로 꽉 차 있는 시장과 군수와 기초자치단체장과 뭐 도지사와 이런 분들로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많이 채워놔서 뭐 어쩔 수 없는 경향이다. 그런데 뭐 이건 국민들이 감내를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국민들이 그렇게 선택한 거고 국민들이 뭐 그런 토건개발을 좋아하고 토건개발의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는 그런 정권을 선택하신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 이제 부산시에 부탁도 하고 싶고 또 이제 우리 시민들께 약간 멀리 보시라라고 하고 싶은 게 현재는 해수동남이지 않습니까? 네. 저는 북한 개발이 끝나면은 이 원도심 부분에 굉장히 만약에 멋지게 개발을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고층 아파트가 아니라 그 태평양 연안에 캘리포니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동구나 서구나 이런 쪽을 좀 개발한다고 하면은 사실은 북한이 또 하나의 핵심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 기대하는 그런 점입니다. 부분. 네.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명지 국제 신도시라고 있습니다. 네네. 말만 국제자가 붙어 있지만은 지금 뭐 외국 기관이라든지 교육기관이 아무것도 안 들어와 있는데 전부 다 아파트밖에 없죠. 네, 아파트밖에 없죠. 근데 명지? 그런 거를 부산시가 서울에 있는 송도, 인천 송도처럼 그렇게 제대로 개발한다고 하면은 조금 이렇게 분산되고 예를 들면 이 지역하고 이 지역하고가 그런 식으로 분산되면은 가운데는 채워지거든요.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조금 그런 쪽에 힘을 줘가지고 해수동남을 탈피하는 그런 정책을 그런 거 제대로 하시려면 과감하게 우리 조경원 교수님 같은 분이 시장이 되셔야 돼요. 가야 됩니다. 그거는 영혼으로 가득 찬 도시가 뭐라는 거에 대한 영혼으로 가득 찬 시장이 있어야 가능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불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지금. 아니, 가야 되는데. 아니 왜냐하면은 음. 뭐 그렇죠. 뭐 이 도시 어반 폴리틱스라고 하는데 도시 정치의 틀 안에서 보면 엄청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특히 맞아. 토건 개발과 관련된 이해관계를 갖고 맞아. 있는 그 토건 마피아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게 중견기업들 중에서도 건설 아파트 지어서 이렇게 이윤을 챙기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로비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도시 곳곳을 개발해서 이윤을 찾아 나가는 그런 작업들을 하죠. 저는 우리 뭐 부산시도 그렇고 관료 사회가 그런 어떤 움직임들로부터 자유롭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는 우리 차재근 교수님을 감사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아니, 왜 저는 아무 데도 안 보내줍니까? 감사원장은 이번 정부에서는 이건 그냥 정부의 보좌기관이라고 스스로를 선언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감사원장 바꿔야지. 안 하겠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바꿔야지. 차재근 감사원장 추천합니다. 오늘 원래 없던 얘기인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살이 떨려가지고. 경찰이 어떻게 될지는 경찰국이 뭘 보면 되는 거죠. 경찰은 경찰국의 보좌 조직이 될 겁니다. 지금 감사원은 대통령 행정부가 잘 되게 지원하는 곳이더라고 하니까 앞으로 지원. 하다못해 문재인 정부를 박차고 나왔던 누구죠? 그분 감사원장 하시던 분. 그분이 있던 감사원하고도 완전히 다른 감사원이에요. 그렇게 됐네요. 야, 어쨌든 그 얘기를 갑자기 하니까 그런데 우리 지금 지방으로 왔다가 다시 서울로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제가 내려오겠습니다. 자꾸